그냥 마냥 무작정 지켜보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냥 괜찮으신 줄 알고 막 그쪽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크랙이 진짜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웃길지 모르겠지만 나도 잘 모르겠다. 의외로 저희가 이 치과에서 뿐만 아니고 의과나 치과나 이 사람 몸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가 원인을 명확하게 찾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렇게 결정을 유보하거나 또는 아니면 치료를 유보하거나 어떤 의사결정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어떤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데 일단 무조건 치료부터 들어가는 게 저는 더 위험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해요. 지켜봅시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 의사 선생님이 사실은 굉장히 이 환자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결정을 많이 내리는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어떤 통증에 관련된 감각들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해소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희가 원인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통증이 해소되거나 아니면 뭐 가벼운 잇몸염증 같은 경우들은 양치질만으로도 좋아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어떤 치료 결정을 내려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켜보자고 하는 편이 더 나은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존재하죠. 초기 충치를 저희가 지켜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초기 충치의 다른 이름을 저희가 정지된 충치라고 하거든요. 정지된 치아 우식이란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치아 이 충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까맣게 멈췄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이제 초기 충치 같은 경우 까만 선명한 선으로 많이 보이게 되는데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 이게 굉장히 진짜 문제인 걸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초기 충치는 지켜보자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켜보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충치가 더 번지지 않고 계속 이대로 멈출 수 있다는 가정. 그것 때문에 사실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굉장히 이제 애매한 증상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젯밤에 가만히 있는데 욱신욱신거리는 통증이 있었다. 통증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환자분은 분명 통증이라는 증상을 느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나 또는 저희 검사상에서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을 때 환자분이 이 치아가 아프다고 그냥 그런 어떤 증상에 대한 저희가 진술만 듣고 치료를 들어간다면 충치 치료나 아니면 신경 치료나 이런 걸 들어가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엑스레이 또는 검사상에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 지켜보자고 하는 편이 저는 더 나은 결정이라고 봐요. 원인이 딱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들은 사실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충치 치료 또는 아니면 신경 치료를 들어가게 되면 사실 돌이킬 수 없거든요.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에서 저희가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는 치료들이 있어요, 실제로. 치과에는 사실 응급치료라는 게 딱히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응급치료라고 하면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또는 심각한 손상을 입을 만한 질환을 안고 있는데 저희가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러면 이제 응급치료에 이제 속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치과 치료 중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질환은 없으니까 사실 응급치료라고 할 만한 건 없는데 제가 딱히 치과에서 응급치료라고 할 만한 건 뭐가 있냐면 지금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비용과 시간과 통증이 더 늘어나는 그런 질환들, 이런 것들이 저는 응급치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응급이라는 거는 뭐 최소 뭐 한 달 이내, 뭐 두세 달 이내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치료 계획이 갑자기 변하게 된다거나 간단한 치료가 갑자기 신경치료나 뭐 크라운처럼 이렇게 큰 치료로 넘어가게 될 때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응급치료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저희가 무작정 지켜보기만 하면 안 되는 질환들은 충치가 굉장히 심하다거나 아니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분이 한 일주일, 2주일 이상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을 느끼게 된다거나 아니면 지금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아를 발치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면 그거는 안 되겠죠. 너무 오랜 기간을 방치했을 때 안 좋은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크랙 치아라고 생각을 해요. 크랙 치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부분에서 좋지가 않냐면 이 치아에 금이 간다는 거는 치아가 이제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크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무작정 너무 오래 방치하게 되면 초기에는 크라운만 씌워서 끝날 게 나중에는 신경치료하고 크라운 씌워야 되고 그 금이 더 진행이 돼서 뿌리까지 이어지게 되면 신경치료 크라운을 해도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크랙 치아 같은 경우는 무작정 지켜본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다만 이제 이 크랙 치아는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편이에요. 어떤 치아가 크랙이 있는지 저희가 알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크랙 치아가 만약에 씹을 때 불편함이 생기면 환자분들은 어디가 아픈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치아에는 위치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주로 이제 금이 가서 아픈 환자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 들어보면 오른쪽 위에 어딘가가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치과 의사가 그거를 잘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이 크랙이 간 치아들 초기에는 이 환자분도 어느 치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치과 의사들도 검사에도 잘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그냥 마냥 무작정 지켜보게 되면 환자분들은 그냥 괜찮으신 줄 알고 막 그쪽으로 식사를 하시다 보면 나중에 크랙이 진짜 심해져서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뭐 신경치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항상 고지를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식사를 그쪽으로 피하지 마시고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저는 권유를 드리고 딱딱하고 질긴 음식들 한번 씹어보시고 괜찮은지 확인하고 계속 불편하시면 꼭 와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하자. 그때는 좀 더 어떤 검사에 대한 이제 반응이 더 이제 확실해지고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제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고 그때 저희가 치료를 들어가야지 무작정 의심되는 치아부터 저희가 막 깎아서 크라운하게 되면 엉뚱한 치아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분들이 어떤 치아가 불편한지 본인이 특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잇몸 문제는 환자분들이 정확하게 어딘지를 알아요. 예를 들면 잇몸의 문제다 이러면 뒤에서 두 번째 치아가 씹을 때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치아가 만약 시리거나 아니면 씹을 때 그런 크랙처럼 치아만의 문제가 있으면 오른쪽 위에 어딘가가 아픈데 잘 모르겠어요. 위인지 아래인지도 잘 구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